해외에서 오래 살아본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인다. 문화 충격은 낯설어서가 아니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특히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문화 10가지를 단순 비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형성됐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충돌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1. 시간이 느슨한 문화. 한국에서 약속 시간은 지켜야 할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 미팅이든 개인 약속이든 시간을 어기면 능력과 신뢰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중남미, 인도, 중동 일부 국가에서는 시간은 사람 사이 관계를 보조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3시에 만나자는 말은 오후에 보자에 가깝습니다. 이 문화는 농업사회의 특성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날씨, 수확, 공동체 일정이 개인 일정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공장 납기 라인 중심 사회에서 형성된 분 단위 시간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산물입니다. 2. 상사를 이름으로 부르는 문화. 한국에서는 상사를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관계가 깨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북유럽에서는 이름 호출이 기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회들은 왕귀족 신분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권위를 강조하기보다 권력 남용을 막는 구조가 발달했습니다. 회의 중 신입이 상사의 의견에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해도 무례가 아니라 참여로 평가받습니다. 3. 돌려 말하지 않는 직설 화법. 한국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생각해 볼게요. 이 말 안에 거절, 불만,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표현이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그들은 말의 이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비효율적이다. 이건 잘못됐다. 라는 표현이 감정이 아니라 업무 개선을 위한 정보입니다. 한국인은 상처받고 그들은 왜 상처받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4. 퇴근 후 연락을 거부하는 문화. 한국에서는 밤 10시에 오는 연락도 급하면 어쩔 수 없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실제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들은 일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일이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식 헌신은 이 문화권에서는 자기 관리 실패로 보이기도 합니다. 5. 사적인 질문을 불편해하는 문화. 한국에서는 결혼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화를 여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북유럽, 캐나다에서는 이 질문들이 상대의 경계를 넘는 행위로 인식됩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가족, 결혼, 직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정체성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6. 혼자 밥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한국에서는 혼밥이 여전히 외로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혼자 먹는 시간이 집중과 휴식의 시간입니다. 식사는 관계 형성이 아니라 에너지 보충 행위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혼자 온 손님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7. 회식이 거의 없는 문화. 한국에서는 회식이 팀워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서구권에서는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 관계는 업무 시간에만 유지됩니다. 퇴근 후 시간을 요구하는 건 친밀함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입니다. 8. 서비스에서 과도한 친절이 없는 문화. 한국에서는 친절이 곧 서비스 품질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정중하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미소, 과잉 응대는
진정성 없는 판매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보기엔 불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9. 실패에 관대한 문화. 한국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오래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패가 학습 기록입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실패 경험이 없는 창업가를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도전이 많은 사회일수록 실패를 감당하는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기대하지 않는 문화. 한국 사회는 말 안 해도 알아줘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요구입니다. 불편하면 말해야 하고 필요하면 요청해야 합니다. 눈치는 미덕이 아니라 오해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화들은 차갑거나 무례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각 사회가 자신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결과입니다. 문화 충격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실하게 한 문화에 적응해 왔기 때문에 생깁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불편함은 배움으로 바뀝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